이번 시간에는 영상 콘텐츠 기획서를 작성하는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UX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는 사실 UX보다 뭐 더 큰 개념으로도 많이 불려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UX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왜 영상 얘기하면서 갑자기 UX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저 익스피리언스, 결국 경험은 어떤 경험? 우리가 모두가 즐거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무언가를, 서비스든 컨텐츠든 그것들을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거, 당신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UX가 사실 북유럽에서 먼저 이렇게 붐을 일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학교 다닐 때 인성교육을 받으면 항상 하는 게, 친구한테 양보해라, 남한테 싸워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 역지사지와 관련된 것들을 묘사하는 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상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UX적인 접근이 굉장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높고 탁월한 거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내냐면, 사실 영상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왜 필요해? 이거 너가 볼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물음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이 제안서는 2014년도에 제가 작업을 했던 건데, 마린크루라고 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그 해양환경 관련 과학 교육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초기 자본을 대고, 이제 그 다음 단계 해수부에서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로 운영이 됐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해수부 장관으로 계셨던 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신다고 갑자기 사표를 쓰는 바람에 엎어졌던 거라, 아직 시장에서는 크게 공개된 적이 없었고, 샘플링까지만 만든 상태로 이제 제가 제 주머니 안에 넣어놓은 콘텐츠인데요. 오늘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컨텐츠를 기획을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들이, 이거는 사실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이런 기관들이 붙어서 같이 만들어요 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였고, 목차를 한번 볼게요. 기획에 백그라운드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포커스, 유저 세팅, 아이디어 서제스션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콘텐츠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만들게 된 배경과 이거를 수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아이데이션을 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콘텐츠를 만들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이 되지냐는 거예요. 자, 먼저 배경을 한번 볼게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해양 환경 관련 교육, 과학 교육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해양 환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물음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양 관련된 물자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조선 사업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 서해 바다와 동해 남해에서 어떤 동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구별해낼 수 있으세요? 서해에서 잡히는 꽃게와 동해에서 잡히는 게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으세요? 그런 설명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가요? 자, 이런 부분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원래 매년 5월 30일은 해양의 날, 바다의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행사가 있는지조차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육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 먹거리가 고갈될수록 해양에서 그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와 도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양 같은 경우는 우주보다 덜 연구가 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해양이 선택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해양 관련된 이 R&D도 그렇고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가요?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서비스 포커스에선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바다 교육이 이렇게 해서 R&D 과정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굉장히 많은 의지를 나타내면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연구조사를 하려고 해.
근데 이 바다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의 70%가 바다를 끼고 생존을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먹거리들을 창출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깊이 이해하는 게 미래를 이끌어가는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 해양에 대한 이런 다양한 기반들의 사업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만한 너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기초교육이 필요해 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지고 보완이 되지면 실제로 우리가 바다의 날 행사,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 환경과 관련된 에듀테인먼트적인 컨텐츠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만났던 캐릭터들하고 훨씬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해양과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훨씬 더 좋겠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자료들이 굉장히 기반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유저의 컨텐츠에 대한 니즈 이거를 결국 뭐라고 하냐면 형평성이 어긋나 보편화된 교육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해양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접하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이렇게 골고루 모두가 평준화돼서 공급되지는 컨텐츠이니 제가 봤을 때 영유아 컨텐츠들 대다수는 가정에서 엄마의 돌봄을 기반으로 해요. 부모님의 보호자의 돌봄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 젊고 되게 이렇게 트렌드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엄마들은 서치부터 능숙능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저처럼 나이가 40이 넘은 아줌마가 아기를 낳아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또래 엄마들보다 못해도 10살에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날 텐데 이 엄마의 정보 수용력이 과연 아이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어요. 오히려 젊은 엄마보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보다 훨씬 더 그 수용력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조부모마다 그 역량과 능력은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젊은 20, 30대 엄마의 그런 컨텐츠 수용 능력에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니? 라는 문제에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가 공급이 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음용 콘텐츠들이 들어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공할 콘텐츠는 재미있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하고 또 이게 교육 콘텐츠이기 때문에 건전한 건 UX 그리고 친근함까지 제공을 해야 돼. 결국 영유아 콘텐츠에서 제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새로운 타입의 해양 콘텐츠를 도입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기반이 되어져야 해? 라고 했을 때 해양 교육에 대한 상식을 유도를 해야 되고 친근한 캐릭터로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 결국 아이들한테 그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이 콘텐츠를 소비하게끔 유도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어른들, 엄마, 아빠, 보호자겠죠. 그럼 이분들도 이 스토리와 이 콘텐츠 구성이 너무너무 건전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권할 수 있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양 안전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에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큐트라는 트렌드를 아이디어 이슈를 잡았는데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해양 환경과학과 그 사업을 소재로 하는 애니메이션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받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교육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장기간 해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주는 트렌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이벤트로 참여해서 컨텐츠를 수용하는 것들을 훨씬 더 확장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서비스 포인트들 뭐 이런 부분들을 대충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알아야 하는 것들은 아이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런 컨텐츠들을 볼까 수용을 할까 그래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유저의 타겟을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행위 매트릭스에서 어떤 행동들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 취약던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생 이게 컨텐츠 해양에 관련된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봤더니 TV를 보고 현장에 가서 관련 서적을 읽고 이런 식으로 흥미를 갖는 것도 있지만
뭐 전혀 흥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형태에 맞춰서 우리는 페르소나를 만들었어요. 먼저 첫 번째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한머루라는 7살짜리 친구인데, 이 친구는 유치원 갔다 와서 할머니하고 놀아요. 그리고 TV에서에 나오는 모든 광고와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하고 애니메이션 주제가 다 마스터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주인공이 돼서 상황놀이를 해요. 우리 어릴 때도 이러고 놀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과 수용도가 높은 친구가 있을 거고, 근데 양은수 씨 같은 경우는 43살, 지금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의 엄마예요. 이 엄마, 그리고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셨어요. 주부이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과 학교하고 그다음에 뭐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딪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특히 영유아 컨텐츠, 아이들이 소비하는 컨텐츠에 대한 이 정보 수용 능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들한테 이분한테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주고 소개하고 애들이 바른 시청 교육을 받는 것들을 권하는 일을 이분이 하셔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좋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의 방어 라인을 치고 나 이거 별론데 우선 애들이 다른 거 보는 것보다 이게 좋아.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보게 해. 그리고 이걸로 그냥 가끔 수업 시간에 이런 걸로 교구제로 활용하면 되게 활용도가 높아서 그냥 써.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정말 설득하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클라이언트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는 고려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예준이 같은 경우는 9살이에요. 9살 초등학교 2학년. 근데 이제 예준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 집,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을 접하는 시간이 주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부모님이 짜주신 학교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까 자존감 굉장히 낮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본인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수급이 부모님한테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님을 먼저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결국 어른을 설득하는 컨텐츠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9학년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슬슬 본인이 어른인 줄 알아요. 이제 중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 흔한 중2병이라고 얘기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그 시기를 향해 달려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모방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지적고 호기심이 어느 정도 쌓일 만큼 쌓여서 이제는 뭐 무모한 시도들도 막 서스럼없이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해양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재밌게 풀어줘야지 정말 과학적으로 이게 정말 재밌는 거야. 내 미래를 생각할 만한 직업군으로서 이걸 이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올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이 친구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뭐 이정도 아저씨도 그렇고 뭐 기타 많은 이제 유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뽑았던 페르소나는 허예준 양과 이정도 아저씨였어요. 이정도 아저씨도 한번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이정도 아저씨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블로거세요. 근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TV 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뉴스와 딸과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주로 시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취미에 대한 투자도 아까워하지 않고 진취적인 성격이고 텔레비전을 안 보지만 그래도 딸이 해달라는 거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들이 페르소나라서 수용력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컨텐츠들의 성격을 딱 분석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 수용도와 해양에 대한 관심도를 봤을 때 굉장히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수용도는 높으나 이제 컨텐츠 그러니까 그 해양이라는 주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식의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가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와 관련된 스토리를 짜고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배치하는 게 컨텐츠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출할 때서 시나리오에서 어떤 걸 전달할 건지 이 컨텐츠에 이런 유저분들이 있는데 이 타겟들에게 어떤 식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정과 이 설정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져야겠죠. 실제로 캐릭터를 저희가 이렇게 2D로 스케치를 하고서 3D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 이렇게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캐릭터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이건 약간 우리가 약간 에이지를 좀 미취학 아동이 아니라 약간 높은 그 초등학교 고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기 때문에 캐릭터의 능력이랑 이제 구성이랑 성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의복이랑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캐릭터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 아이템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치했고요. 얘는 이제 주인공 남자, 그다음에 페리라고, 그다음에 이제 해적선장 같은 캐릭터들이 들어왔어요. 그 선과 악을 구별시켜주는 이런 캐릭터들도 같이 들어오고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어떻게 진행이 되진다. 그다음에 변신 로봇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카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캠 컨텐츠를 기획할 때 여러분들 가장 구성에서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 뒷부분은 OSMU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획안을 통해서 받고 싶은 얘기는 기획의 의도. 이거를 내가 그 광고에서 이 제품을 광고할 거예요. 이 서비스를 광고할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좋을 거예요. 라든지 내가 이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시장에서의 이 가치, 이것의 가치,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유저는 누구, 그리고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연출에서 우리 스토리보드와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 돼요. 실제로 제작은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하고 사업 방향으로 머천다이징을 하거나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수업을 일찍 끝날 거예요.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돼. 다음 주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목차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기획과 연출에 대한 목표, 그 목차 부분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기타의 것들을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는 기본적으로 1분 이내죠. 보통은 30초 이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30초 정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서 이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는데 1분이 걸려요. 그럼 1분까지. 하지만 1분이 넘어가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컷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 그다음에 전체적인 연출과 러닝타임의 범위는 30초를 기준으로 하되 약간의 오버돼도 1분 이내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배경 음악 내지는 효과음 등등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의 완성도. 공포영화에서 여러분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국민여동생이라고 불렸던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 어릴 때 나왔던 영화인데 그 장화홍련이라는 공포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정말 너무 이 영화가 정말 된 영화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그 영화의 미적인 것들, 예술적인 화면 구성, 그러니까 미장센들도 너무 예뻤지만 그 음산하고 싸늘한 그 귀신이 나오는 분위기에 그런 모든 그 배경과 효과음에 대해서 굉장히 화면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설득력을 가지는 음악과 설득력을 갖는 나레이션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계를 잘 해주세요. 스토리보드의 사운드와 관련된 내용들도 꼭 코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요거는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풍선코끼리 발루포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영유아예요. 이건 아까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하계층이 어린데 이건 실제로 영상물이 만들어지고 TV 시리즈로 EBS에서 편성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제안서예요. 그러니까 제안서가 기획서가 되는지 아니면 제품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걸 컨텐츠를 더 이제 외부에 알리기 위해 소개되는 제안서인지 이거에 따라 성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는 또 더해서 제가 앞에 내용과 더해서 풍선코끼리 발루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완료되고 났을 때 외부에 뿌려지는 제안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포버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만든 건데요. 자, 이거는 실제로 EBS에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당시 2014
14년인가 15년인가 그때쯤 이게 TV 시리즈로 이제 만들어져서 시즌 2까지 만드는 거 이야기됐던 상태였고 EBS에서 영유아 시간에 그 시청률 1위를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타이틀은 풍선코끼리 발르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애매한데 우리가 보통 타겟 에이지가 이제 한 3세에서 6세라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어린 애들이 봐요. 우리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세 뭐 15세 이하라고 콘텐츠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본 프로그램은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시청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15세 이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보통 한 12세 정도까지 아이들이 봐요. 그리고 우리가 뭐 7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실제로 이 메인 수요 계층은 3세에서 6세 사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들이 보고 훨씬 더 어린 아이들이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사항이 항상 필요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스토리텔링의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소재가 보여주는 풍부한 즐거움과 무슨 풍선이 소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코드와 캐릭터가 표현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 되게 가족적이고 따뜻한 인성교육 관련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화면 안에서도 지금 보면 이 풍선나라의 풍선랜드예요. 그래서 코끼리도 풍선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이가 타고 있는 이 왕자 이름이 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타고 있는 이런 것들 다 풍선이에요. 그러니까 소재가 유니크했죠. 그래서 발루뽀라는 캐릭터는 이 풍선으로 된 이 코끼리가 발루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주님과 뭐 요정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악당들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발루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팅통랜드라는 그 공간,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얘네들이 만든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 안에서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어떤 건강한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응용 버전, 그리고 또 에피소드 캐릭터의 그렇죠. 얘가 파루네요. 파루 아까 나왔던 왕자, 이 왕자예요. 캐릭터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성격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이제 뿅뿅가방 발음이 힘드네요. 뿅뿅가방 이제 캐릭터가 들고 다니는 가방 이게 약간 마술도구 같은 가방 그리고 이제 바늘룬 이게 타고 다니는 장비예요. 자 그리고 이제 허그복 얘 같은 경우는 악당이에요. 골목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스키들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파이래요. 자기가 되게 잘난 스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완전 허당인 그런 친구들이고 필러 왕자님 아까 걔가 왕자가 아니고 얘가 왕자였어요. 얘가 필러 왕자고 그 다음에 공주하고 얘 요정이에요. 피피 보모 같은 느낌? 이런 캐릭터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고 다른 기타 캐릭터들에 대한 소개도 나오네요. 배경 같은 건 팅통랜드. 실제로 세계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졌고 영유아 컨텐츠라서 좀 유치할 수는 있는데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게 제가 중국 친구들한테 이 필름 판매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세계관 자체가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고 완성도도 높았고 하지만 중국 친구들 봤을 때는 너무 고퀄 그래서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2013년도 8월에 우선 첫 방을 했고 2019년도 2014년도 9월에 EBS에서 그리고 투니버스하고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하고 이런 데서 기타 등등에서 방송을 했고요. 이 실제로 동시간대 1위, 2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청률을 올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상품 같은 거 지금 한참 이거 나왔을 때 써머쿨 저 모기약인데 저 이거 발랐던 거 기억이 나요. 여기 대표님이 주셔가지고 저 이거 목에 발랐던 것도 기억나고 실제로 이렇게 머천다이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캐릭터 테마파크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많이 뻗어나갔던 캐릭터인데 이거는 완성된 컨텐츠에 대한 제안서예요. 초기 기획 단계의 기획서하고 조금 달라요. 하지만 그 페이퍼에 사용되는 성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류되지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거 소개시켜드렸어요. 실제로 실무에서만 보일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기획자로서 디자이너로서 이런 부분이 약간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PD가 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문화와 관련된 컨텐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든지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만들고 싶은 컨텐츠에 대해서 미디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조예대 출신의 뭐 영상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타전공 친구도 있어요. 도예 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동양화학과 하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작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작품이 완성됐을 때 이런 식의 지금 제안서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자꾸 해버리면 그만큼 또 성숙이 되지고 숙달이 되지겠죠. 그 다음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숙련됐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의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노트로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기말고사 과제 앞서 계속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을게요. 자, 10페이지 이내로 제안서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까지 올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